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베스트트레이딩맨 1부 월요일 시간에는요. 이지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주간 매매 전략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제 첫 단추를 좀 잘 꿰어야 나머지 거래 일들이 손쉬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번 주 대응이 조금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릴게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부인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이지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검색을 정확하게 하신 다음에요.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지금도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지만 위원님께서 이 단톡방에서 여러 가지 종목 이야기들도 해드리고 있고요. 시장이 흔들릴 때면 또 잡아주시는 이야기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대응하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과 오늘 시장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확실히 다른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우리 시장 강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수급이 미묘하게 좀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위태위태한 모습에서 좀 안정을 찾아가니 우리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좀 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시장이 지금 현재는 보시면은 1차 바닥권 상승 이후에 다시 급변할 수 있는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갈지 올라갈지 우리가 한 두세 주 정도 좀 집중적으로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내려갈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으면 올라간다라는 증시 격언이 있죠. 오늘은 이런 부분에 맞춰서 지금 현재 변화의 시기에 와 있는 우리 증시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요 몇 주간 한번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는지 함께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좀 유의미한 수급의 변화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점들 모두 체크하시면 앞으로 시장을 대응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위원님 바로 오늘 강의 내용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항상 월요일은 증시 키워드로 시장과 업종, 지금 이제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이 증시 키워드로 시장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금요일은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데 필요한 팁을 위주로 말씀 좀 드리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이 증시 키워드로 말씀드리는데 조금 시장이 중요한 지점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이 방송은 좀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잘 견디신 분들한테는 새로운 기회장이 좀 열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실적 시즌에 막판에 지금 이제 종목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생각했던 만큼의 하락은 지금 없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하락이 올 수도 있는 위치였고, 하락이 온다고 해서 이상할 부분도 아니었죠. 우리가 증시가 코로나19로 워낙 급락을 겪었고, 이 급락 이후에 어떻게 보면 급반등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잠재적으로 시장이 한계에 다다르면은 다시 급락할 것이다. 최소한 직전 저점까지는 밀릴 것이다. 더 밀릴 것이다라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우려를 했죠. 저도 우려를 했고 아마 많은 이 증시에 관련된 분들이 우려를 했을 건데 그 우려하는데 가장 현실적으로 했던 예측이 두 가지가 이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실적 시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뭐냐면 결국에는 1분기에 코로나19로 영향으로 셧다운을 많이 당하고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 결국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1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사상 최악의 실적과 함께 시장이 다시 폭락할 것이다. 경기 후퇴에 대한 우려감이 급격히 대두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바로 이제 1번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저도 만약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누구나 우리 증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가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가장 큰 우려점이었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조금 더 좁혀서 보면 이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 사상 최대 실업률, 금융위기를 뛰어넘는 10배 뛰어넘는 실업률, 여기에 대공황과 맞먹는 고용 지표들로 결국에는 시발점이 돼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다라는 우려를 미국 쪽에서 많이 했었죠. 이게 이제 두 번째고 결국 이 1번과 2번, 1, 2번으로 뭡니까?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대두가 됐는데 일단은 시장이 어때요?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어 가는데 우려했던 급락은 안 나왔다 그렇죠. 우려했던 급락은 안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식을 못 사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급락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지난번 코로나19 급락 때 워낙 많은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반등권에 계속해서 들어와 있지만 주식을 매수하기는 어렵다. 이런 심리가 굉장히 많으셨죠. 그런데 결론은 두려워했던 하락은 지금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려했던 시기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 시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려갈 수 있는 시점이 있고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긋나면 증시는 이제 반대로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실적 시즌에 들어오면 5월달 주식 다 팔고 떠나라. 이 얘기 참 많이 들었다 그렇죠. 증시 기원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또 지금 코로나19가 맞물리면서 5월달 주식 팔고 나가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5월달 주식은 올랐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급락은 안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을 보면 그럼 지금 현재 생각했던 급락이 안 나왔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위축된 상태로 있을 수도 없고 이렇게 짧은 매매 위주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5월달 넘어오면서 우리가 2주 동안 한 3주 가까운 동안 느꼈던 건 뭡니까?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과 상승 모멘텀이죠. 코로나 2차 재감염에 대한 경기 부채론이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으면 플러스가 나고 코로나 2차 재감염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면 마이너스가 나는 이런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 이 반복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시장이 급락하고 급등을 주고 난 다음에 이 구간에서 이런 두 가지 첨예한 사실이 대립하면서 폭락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현재 이제 시장 시점이 한 여기쯤 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급락을 생각해야 되는가, 상승을 생각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현재 투자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제 변화의 시기가 왔다라는 부분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일단 내려가지 않으니 방향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지금 바닥권에서 여기까지 1차적으로 상승했을 때는 전 업종이 다 상승을 했죠. 맞습니까? 전 업종이 다 상승했고 우리가 항상 쌍두마차라고 투탑이라고 얘기하는 IT 섹터와 의학 바이오 섹터가 사실 조금 덜 올랐습니다. 어떤 면에서 의학 바이오 섹터는 내려간 폭이 작았기 때문에 더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상승률을 보면은 급락했던 섹터들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하다못해 예를 들면 직격탄을 맞았다고 하는 여행 같은 섹터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자동차 섹터도 좀 많이 올랐고 그러면 결국에 이제 지금까지는 그럼 다 같이 올랐는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주도주와 그럼 앞으로의 주도 섹터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거죠. 지금까지와는 시장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다른 유형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와 있고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이제 시장이 급락이 없다라면 이제는 안도랠리가 아니고 주도주에 의한 상승 랠리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시장은 급락에 대한 반발 매매, 반발 매수, 안도랠리라고 보신다면 만약에 앞으로 시장이 지금 5월달 꺾이지 않고 올라가면 뭡니까? 그때부터는 주도주에 의한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겠죠. 왜? 직전 고점을 넘어가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안도랠리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시장이 급락을 주고 고점 형태에서 급락을 주고 이 급락에서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 안도랠리가 뭐 3분의 1을 되돌린다, 절반 되돌린다, 직전 고점까지가 최대 되돌린다라는 이런 되돌림의 논리를 안도랠리라고 본다면 이제 여기서 직전 고점을 넘어가려고 하면 뭐가 됩니까? 진짜 실적이 받쳐주고 진짜 실물 경기가 나아지는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섹터들이 간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번 주부터 서서히 눈에 보이죠. 왜냐하면
이 부분 이제 뒷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수급의 변화가 왜 왔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증시 키워드를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우리가 조금 우려할 부분은 있는 거죠. 뭡니까?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부분인데 계속해서 미국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오늘은 폼페이오 장관이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중국을 압박했고 그 압박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보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처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맞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하웨이를 압박하는 겁니다. 하웨이를 압박하는 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거든요. 특히 5G와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 5G는 산업이 어떻게 보면 근간이 앞으로 될 수 있는 산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하웨이를 압박하면서 중국 전체를 압박할 수 있는 모양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는 이제 정치적 판단으로 가냐, 경제적 판단으로 가냐라는 부분에서 관세 부과라는 부분은 이제 만약 경제적 판단으로 가버리면 굉장히 이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무리 미국이 지금 정치적인 부분이 중요하다해도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이제 정치적 판단으로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거고 하위를 압박하는 수준 정도에서 어느 정도 정치적 입지를 찾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제 생각이고 현재 이제 기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관세 부과까지 가버리면 그건 진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고 이런 선택을 하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고 하웨이를 압박하는 정도의 어느 정도 제스처가 나오면 정치적 목적을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하웨이를 압박한다면 하웨이와 이제 연관되어 있는 5G는 조금 충격이 좀 올 수 있다 그렇죠. RF, HRC 같은 종목 같이 하웨이의 매출이 큰 5G 종목들은 일시적인 충격이 조금 올 수 있죠. 오늘도 좀 그렇고 이런 부분 정도로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극단적인 관세 부과까지 간다면은 이 현상이 바로 이제 대공황 때 지지난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죠. 대공황 때 왔던 사태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이제 증시 키워드 중에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한국판 뉴딜 정책입니다. 뉴딜 정책이 뭐냐라고 얘기하시면 그냥 정부 정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섹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결국에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느 섹터에 포커스를 맞춰서 경제 정책, 좀 재정이나 이런 부분을 투입하는 데 따라 가지고 그 섹터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거기서 이제 선택한 부분이 언택트라는 부분이죠. 언택트라는 부분. 사실 이제 언택트라는 부분은 테마였다가 테마에서 섹터로 지금 이제 서서히 자리 잡아가는데 그 사이에 이제 굴곡은 좀 있을 겁니다. 오늘도 관련된 종목들이 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그 굴곡은 결국에 있는데 이게 섹터로 자리 잡으면 이제 레벨업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견디면.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하기는 필요하지만 어쨌든 이 언택트라는 부분은 분명히 정부에서 굉장히 강조를 좀 하고 있죠.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세 가지인데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한다든가 뭐 비대면 산업을 육성한다든가 국가 기반 시설을 디지털로 한다든가 보통 이제 이런 정도 세 가지 정도로 지금 집중적으로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면 저기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공통적인 섹터나 종목을 좀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가더라도 중간 정도 70% 정도 따라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언택트와 관련된 부분이 강하게 나가면 결국 뭐 전자결제라는 부분은 탑인 종목은 아니겠지만 계속해서 항상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 될 거고 택배와 관련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 이 택배와 관련되어 있는 물류시설을 처리하는 시스템 회사도 마찬가지일 거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장비 부품업체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런 식으로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좀 찾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이제 IT 업종을 할 때 다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현재 이런 뉴딜 정책,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우리나라와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공통적인 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만큼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19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려워지면 과거에도 그렇고 분명히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들이 다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정부 정책의 경기를 업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거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어떤 업종이 많이 나왔습니까? 금융과 관련된 부분, 또 건설, 맞습니까? 건설이라든지 뭐 철강 기계에 연관되어 있는 이런 업종들 굉장히 우리가 전통적인 정부에서 치전을 했는데 이번에 이 특징을 보면 뭐냐면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유지 정책이 나왔는데 어디에 나왔습니까? 이게 이제 가장 키 포인트가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업종이라든지 혹은 뭐 금융과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 그다음에 눈에 보이기 위한 소비를 진행하기 위한 업종들에 집중돼서 지금까지 나왔는데 지금 현재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경기 부양 측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 IT 산업입니다.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IT 산업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죠. 이 부분이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경기 부양 정책과 가장 큰 차이점이고 우리가 가장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 맞습니까? 이 부분 뒤에서 또 자세히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 정치에도 지금 회주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떠들어대면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좀 한다 그렇죠.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이후에 하나의 섹터로 레벨업 되는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그러면 수급을 잠깐 보면 수급에 이제 진짜 변화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거래소에서 지난주까지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지속했습니다. 매도 물량도 크게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일정 수준을 유지를 했고 코스닥에서도 매도를 좀 전환했고 선물옵션 중립을 유지했는데 이렇게 가면서 시장이 지난주에 조금 위태로운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위태로운 상황이 좀 있었는데 오늘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온 데가 어디입니까? 제가 계속 강조했죠. 어디서 시장이 반전을 이룰 것인가를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 강의에서도 굉장히 좀 강조를 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강조를 했는데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뭡니까? 바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잠깐 보시면은 제가 삼성전자 수급이 언제 도느냐라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삼성전자가 지금 캡룰이 모두 사라진 상태에서 삼성전자 선물을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말씀드렸고 늦어도 5월 말 정도 이전에 외국인들이 매수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오늘 시장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했던 분량을 이제 오늘 보시면은 기관은 금요일날 매수 전환했고 외국인은 오늘 매수 전환했고 정말 오래간만에 개인이 큰 폭으로 매도를 했다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수급에 변화가 좀 들어왔다는 부분인데 삼성전자에서 수급이 그러면 왜 변화가 들어왔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런 변화가 들어왔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보신다면은 저는 미국 시장에서 이제 찾고 싶다는 거죠. 미국 시장에서. 뭐냐면 제가 미국 시장이 지난주 초반에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 들어와 있고 만약에 여기서 미국 시장이 꺾인다면 미국 시장이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시점에서 꺾인다면 지난 반등 구간에서 최대의 지금 위기 상황에 지금 접해 있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해서 지난주까지가 미국의 대표적인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나왔고 만약에 이 실적 시즌에서 그 실적과 맞물리면서 하락을 하게 되면 정말 직전 저점을 한번 확인하러 가는 그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여기서는 좀 단기적인 매매 조심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보자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미국 시장이 금요일날 반등이 나온 자리가 굉장히 좀 극적인 반등이 좀 나온 자리입니다. 뭐냐면 미국 시장이 지금 아래쪽에서 반등을 줄 때 특징을 보면 뭐냐면 위태한 상황에서 하락을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반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락이 계속해서 저지되는데 하락이 저지되면 결국에는 뭡니까? 시장은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어느 순간에 수급을 바뀌어서 들어올 건데 지금 정도의 시점, 이번 주 같은 이런 시점에서 한번 바꿔볼 만한 위치에 와 있다라는 거죠. 바꿔볼 만한 위치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수급을 어느 정도 매수로 좀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 들어왔다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들어왔는데 어느 쪽으로 들어올 거냐라는 부분이 가장 첨예한 부분인데 오늘 외국인들이 어느 쪽으로 들어왔습니까? IT 쪽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IT 쪽으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외국인들이 굉장히 오늘 많이 들어왔죠. 그러면 결국 외국인들은 뭡니까? 들어올 위치에서 들어오는 지금 이제 첫 단초를 깨고 있는데 결국에는 예상되는 지점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렇죠. 예상되는 지점으로. 시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부분을 좀 봐야 되고 지난주에 미국장이 하락하고 반등을 주면서
보통 이 바닥권에서 가장 강하게 반등을 줬던 데가 뭡니까? 테슬라가 가장 강하게 반등을 주면서 2차 전지가 좀 강하게 올라왔다면 지금 이 지점에서 지금 미국 시장의 대표적인 종목들 중에서 반등이 크게 나오는 게 뭡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뭡니까? 반도체 종목입니다. 반도체 종목. 이 반도체 종목이 여기서 테슬라가 13% 상승하면서 바닥을 잡았고 지금 여기서 지금 다시 반등을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반등을 되돌리는 지점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 이상 상승하면서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미국 시장은 지금 나스닥 기술주 대형주들이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지금 시장이 위태로울 때마다 바닥을 확인할 때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바닥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급등하는 종목이 뭐가 됩니까? 주도주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과 그리고 최근에는 조금씩 꿈틀거리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하회 때문에 지금 어렵지만 이 파비지 종목도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 상승을 조금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부분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반도체가 작년에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했던 3분기에서 오히려 반등을 주고 4분기 좋아졌고 4분기에서 오히려 바닥론이 나왔는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죠. 그러면서 1분기 실적이 바닥이냐 2분기 실적이 바닥이 날 때 1분기 실적이 뭡니까? 생각보다 좋게 나왔죠. 생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면서 생각보다 좋게 나왔죠. 근데 중요한 거는 메모리에서는 서버용 메모리, D램 가격이나 혹은 PC용 D램도 상승을 했죠. 가격 상승이 좋았고 생각했던 시스템 반도체는 여전히 실적 폭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줬는데 시장이 이제 2분기 저점론을 인정해 준다면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라는 부분을 인정해도 뭡니까? 2분기가 저점이면 4월달, 5월달, 6월달이 저점이고 7월, 8월, 9월로 넘어가면서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본다면 저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주가의 저점은 주식의 저점은 언제 나옵니까? 4분기에 좋아진다면 저점은 2분기에 나오잖아요. 언제쯤? 5월 말이나 6월 초, 빠르면 늦으면 5월 말이나 6월 초, 빠르면 5월 중순. 어느 시점입니까? 지금 시점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시점이 뭡니까? 외국인들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등하고 외국인들이 뭡니까? 삼성전자를 샀다 그랬죠. 그럼 뭔가 좀 느낌이 세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된 수혜주들, 언택트 이렇게 포커스를 많이 맞췄는데 어때요? 시장이 바뀌고 있는 게 눈에 보인다 그랬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좀 보인다 그랬죠. 이 부분은 우리가 이번 주부터 신경을 좀 써야 되는 주요 포커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은 이제 연기금 수급인데 연기금 수급은 보시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아쉬운 매수. 연기금 여기서 좀 더 사주면 좋겠다 그랬죠. 연기금 조금만 더 사주면 시장이 좀 빠르게 안정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우리 시장을 보시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했지만 연기금이 뭡니까? 주식을 사거나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거나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시장에 플러스가 났다 그렇죠. 플러스가 났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이 아니라 주식을 사기 시작하면 연기금의 주식에 외국인의 주식이 배가 되면 시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기 조금씩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연기금의 주식과 맞물리면서 좀 낮을 수 있는데 연기금은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예전처럼 막 사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시장을 바닥을 잡기 위해서 혹은 하락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그걸 뭐 어떤 방법으로 좀 증명해 보냐면 뭐 틀린 방식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연기금의 작년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시장보다 훨씬 좋습니다. 항상 연기금 수익률 낮다 했는데 연기금도 이제 여우같이 투자를 하니까 수익률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연기금을 뭐라 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좀 더 사줬으면 지금 보시면 코스피 PER 12에 다다르면 사지 않는다. 라는 정도의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맨 패턴을 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연기금이 매수를 좀 해주면 시장은 외국인의 매수세와 맞물리면 좀 급격히 돌아설 수도 있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코스닥에서는 지난주에 살짝 이제 매도 전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조금 막판에 흔들렸죠. 선물 옵션에도 중립을 좀 취했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우리 시장이 플러스가 나려면 연기금이 주식을 사거나 외국인이 선물을 사거나 연기금의 주식 사는 물량이 외국인의 주식 사는 물량보다 크면 좀 큰 폭으로 오르고 연기금이 주식을 사는 데다가 외국인이 선물을 사면 약 상승, 조금 얕은 상승들이 나오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만약에 연기금이 주식을 사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면 이제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활용해 볼 수 있고, 이제 섹터별로 좀 살펴볼 건데, 섹터별로 좀 살펴보면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부터 이제 좀 볼 건데, 지난주에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근데 조금 세트론 헬스케어 실적 발표에 좀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업종이 조금 눌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부분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간 단위로 3.33% 상승을 했고, 실적 이 부분은 이전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치료제 부분의 초반에 상승을 이끌었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실적이 개선되는 실질적인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세트론 헬스케어 같은, 세트리온 같은, 세트론 제약 같은 이런 업체들이 이제 상승을 조금 주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내부적인 구조 모양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테마성에 기대서 코스닥 쪽에서 상승이 나왔다면 지금은 실질적으로 실적이 좀 개선되는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일시적인 조정은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IT 쪽이 올라가면 제약 바이오 쪽이 조정을 좀 받잖아요. 그럼 조정을 받겠지만 이게 꺾여 내려온다기보다는 조정 이후에 상승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그러면서 IT가 올라가면 좀 조정받고 IT가 조정받으면 제약 바이오 좀 올라가면서 서로 이 투탑 업종으로 좀 인식을 하시면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트리온 계열이 지금 현재 오늘 좀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 날 여기서 이 시간에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종목 상담을 했었죠. 그걸 하고 주말 동안 요걸 정말 바가지로 태어나서 최고 많이 들어먹었습니다. 제가 이제 목표 가격을 좀 보수적으로 드렸죠. 셀트리온은 굉장히 호실적이 나왔지만 제가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10만 원은 넘어가기 힘들 것이다. 부정적인 의견이 아니라 일단은 98,000원 정도 갔다가 98,010만 원 정도 갔다가 여기서는 좀 눌려질 것이다. 차익 매물을 해서 눌려진 이후에 좀 기다렸다가 사면 된다라는 말씀이었는데 10만 원을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이제 오랜만에 멍청하다는 얘기도 들어보고 엄청난 이제 욕을 좀 먹었는데 우리 주식 투자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정말 모르시는 분들은 실적이 이만큼 나왔는데 못 올라가? 이 정도 실적이 나왔는데 월요일날 급등이라 생각하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주식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쉽게 찹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저보고 어떻게 그거를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는데 결국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라는 부분과 외국인 수급이라는 부분을 맞춰 생각해 보면 이 외국인과 기관은 무식하게 사고 무식하게 파는 룰이 있습니다. 그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우리처럼 실적이 올라갔으니까 좀 많이 사고 실적 좀 했으니까 덜 사고 그건 우리 개인들의 감정이죠. 그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워야 될 물량을 무식하게 기계적으로 채우고 실적 발표 후에 내보내야 될 물량을 기계적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쪽은. 우리하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을 못하니까 우리는 실적이 잘 나오면 그 다음날 폭등할 것 같고 실적이 안 나오면 폭락할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실적과 관련해서 급등 급락이 많이 나오는데 저도 판매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차익 매물이 나와서 급락할 때와 실적이 안 좋아서 내려갈 때는 당연히 좀 다른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차익 매물로 끝날 것이냐 누가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급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약 바이오 업종은 일시적으로는 조정을 받겠지만 그 조정이 저는 그렇게 클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지금 이만큼 반등주고 다음번에 올라갈 때는 뭐다? 주도주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주도주는 뭐가 주도주가 됩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주도주가 됩니까? 실적이 좋아야 주도주가 되는 거잖아요. 실적이 좋아야 가장 기본적인 주도주의 기본이잖아요. 실적 좋고 섹터 좋고 딱 이 두 가지 아닙니까 주도주는? 그러면 어때요? 실적이 좋은 종목에 잠깐 조정받는다고 장기 매매하는 사람이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조정 끝나면 올라갈 건데 반면에 단기로 가는 사람은 이 조정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단기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기다려야 되는 거고 장기로 접근하는 사람은 뭡니까? 내려오면 더 사야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에 따라 이런 대응은 달라지는데
일단 제약 바이오 업종의 반등은 일시적인 조정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핵심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지환 전문가님과 함께 증시 키워드로 보는 우리 시장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시장에 대해서 정말 속속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나도 위원님과 함께 이런 자세한 이야기 좀 더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지금 들어오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고요. 어떻게 검색하시냐?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이런 이야기들 더 자세히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제약 바이오 업종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음에 볼 업종이 오늘 굉장히 큰 상승을 했던 강하게 움직였던 섹터인 것 같아요. 위원님 맞나요? 네, 이제 오늘 말씀드린 섹터들은 실적이 대부분 좋은 섹터들이고 앞으로 당선 좀 할 수 있는 섹터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때 시장이 지금 수급적으로 시기적으로 미국 시장, 우리 시장을 보면 미묘한 변화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그 미묘한 변화에서 우리가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그 섹터는 결국 이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다 같이 상승했다면 여기서부터는 가는 섹터와 안 가는 섹터 차별을 할 수 있는 시점인데 결국 이제 가는 섹터, 주도 섹터와 비주도 섹터가 이제 나뉜다라는 거죠. 그럼 주도 섹터는 뭐가 되느냐를 했을 때 제약 바이오 일부는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다 그랬죠. 왜? 실적이 여기서부터 직전 고점 뛰어넘어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신다면 오늘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음식료 업종도 바로 이제 그런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 음식료 섹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왜 많이 오르냐면 지난주 주간 단위로 한 4.5% 올랐는데 최근 1개월 동안 14%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시간에 우리 주목해야 되냐면 시장이 급락하는 위에 급등해졌고 최근 1개월은 어때요? 우리 시장 행보했다 그랬죠. 미국 시장도 행보했고 그러면 이 행보하는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와야 몇 프로대인데 이 행보하는 구간에서 음식료 업종은 14% 상승했습니다. 1개월 동안. 지난주도 4.5%. 그럼 이게 왜 이게 올랐을까요? 그동안 계속 안 된다 했던 업종이고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안 되는 업종 뭐 철강, 기계, 화학 요런 섹터들의 음식료 요 들어갔던 섹터들인데 은행 왜 음식료 업종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뛰기 시작했을까요? 갑자기. 실적이죠, 실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는 거고, 실적이 생각보다 좋아질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실적이 왜 안 나빴을까요? 제가 농담으로 그때 얘기했지만, 코로나19로 사회적 격리돼가지고 집에 있으니까 어떻게 됐다? 과자를 많이 먹는. 그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실제로 과자 합쳐서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집에 있다 보니까 TV만 보게, TV 보다 보니까 심심하니까 음식을 많이 먹는다. 밖에 나가서 외식하지 않으니까 집에서 간편식품부터 많이 배달해서 사 먹는다. 집에서 간단하게 조리해 먹는다. 식품업체 또 실적이 좋아졌다. 미국이 지금 현재 전고점을 넘어가는 업체들이 식품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왜? 사재기를 하고 있다. 유통업체들도 역시 이 부분에 맞물려가지고 상승하고 있는데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그럼 이게 뭡니까? 결론적으로 실적이 좀 좋았다는 거죠. 실적이 좋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만큼 상승했고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또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데 결국 코로나19 수혜로 실적이 좀 개선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코로나19가 이제 끝나는 시점이 만약에 오게 되면 음식료 업종은 이렇게 되느냐? 이럴 것 같진 않아요. 음식료 업종이.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 영향이 꺾이는 지점에서 다시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또 있다는 건데 이 음식료 업종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들을 자꾸 K 이렇게 많이 붙이잖아요. 뭐 K-팝이라든지 뭐 K-푸드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붙이는데 이 음식료 업종도 앞에 K를 붙이는 K-푸드로 지금 가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삼양식품 굉장히 중국에서 많이 팔립니다.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이 중국에서 한 20가지 정도 나오죠. 굉장히 큰 폭이 많고 공장도 지금 국내보다 중국의 증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통망 중국의 중소도시까지 이제 들어가는 유통망이 확립되고 있습니다. 농심 어때요? 미국의 유통망이 굉장히 커지는데 예전에 이 유통망을 직접 개척하려고 했다가 굉장히 실패를 많이 했던 업체들이 뭡니까? 바뀌고 있는 거죠. 어디로? 예를 든다면 농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디 팔고 있습니까? 대형마트에 그냥 간납을 하는 거죠. 중국의 미국에 있는 대형마트들에 그냥 납품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직접적으로 유통망 구축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그냥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그 대형마트. 일산에도 있고 해운제만 쓰는 대형마트 아시죠? 거기에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통망이 들어간대.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음식료 업종은 전통적인 내수 업종이고
경기를 방어하는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이 K푸드처럼 국외에서도 굉장히 매출액이 이제 해외 쪽으로도 굉장히 활발히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면 국내에서만 팔다가 해외로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결국에는 성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종도 외국인들이 꽤 나쁘게 보지 않는 업종 중에 하나라는 거죠. 실제 조합. 그러니까 이런 업종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자 이제 문제 섹터가 왔습니다. IT 업종입니다. IT 업종. 지금까지 코로나19가 급락을 주고 반등을 주면서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코로나19가 나오기 전까지 주도 섹터로서 하늘을 모르고 날아가던 섹터였는데 같이 급락한 이후에 급등할 때는, 그러니까 반등을 줄 때는 IT 업종이나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았던 여행 업종이나 상승폭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지금까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외국인 매물을 맞으면서 우리를 좀 피곤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려갈 때 별거 아니고 반등 줄 때 별거 아니지만 이 시장이 정말로 상승 구간에 들어가게 된다면 주도주가 된다 그러죠. 차별화된다는 거. 이제 그 구간에 이제 들어와 있는 시점에 이제 점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작년에 지금 보시면은 지난주에 주간 등락은 마이너스로 나빴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급이 좋지 않았다 했는데 뭡니까? 오늘 딱 삼성전자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하나의 매수가 들어왔으면 단발성인 부분이 있는데 뭡니까? 우리 오늘 전체적인 흐름을 잘 보면 반도체나 시스템 반도체나 예를 들어서 반도체 부품 소재 다 강하다 그렇죠. 다 강하게 올랐다 그렇죠. 그러면 뭔가 수급에서 좀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 수급에서 변화가 있다라는 부분은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우리 시장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오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첨예하게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에 어디로 들어옵니까? 결국에는 IT로 들어온다는 거죠. IT로 들어온다는 거죠. 누구나 알만한 삼성전자 산다는 거죠. 삼성전자 사고, 삼성전기 사고, 삼성 SDI 사고 관련되어 있는 코스닥 부품주들은 기관에서 매수를 해주고 이게 가장 우리나라의 선순환 구조가 안 됩니까? 그런 점에서 보시면은 이제 조금씩 변화가 오는데 이 IT 업종은 우리가 뭐 저보다도 여기 방송하시는 시장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세요. 뭘 사야 됩니까? 뭐 2차 전지 당연히 알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 뭡니까? 5G 알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 반도체 알고 계시는 거고, 최근에는 휴대폰이 좀 약하면서 뭡니까? 말하는 게 MLCC와 PCB 이런 것도 알고 계시는 거고. 자, 요런 섹터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주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부분은 아닌데 등락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로 보유하려고 했는데 등락이 너무 아래 위로 치우치니까 어렵다는 건데, 자, 2차 전지는 한번 보세요. 2차 전지는 바닥권에서 상승할 때 가장 큰 폭의 상승을 줬던 테슬라를 필두로 해가지고 들어왔다가 급등했다가 자동차 공장들이 전부 셧다운 되면서 뭡니까? 최근에 가장 또다시 불황을 겪었다가 이제 다시 공장들이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뭡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상승 N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렇죠.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지금 2차 전지 이후에 5G 보세요. 5G는 천천히 발동을 걸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발등이 더 커졌죠. 왜? 중국도 우리나라도 경기 부양책에 1번이 5G 넣으면서 상승폭이 중간에 커졌죠. 커졌는데 미국, 호주, 유럽, 인도, 5G, 일본, 5G 확장을 2분기에서 뭡니까? 3분기 이후로 미뤘다.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때요?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지금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5G가 뭐 KMW부터 대장주부터 해서 굉장히 지금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5G 안 합니까? 3분기 이후에 하잖아요. 3분기 이후에 하면 주가는 언제 뛸까요? 6월 달에 뛰겠죠. 7월, 8월, 9월 이제 왜 중국도 5G 굵기, 우리나라도 5G 굵기, 미국도 5G 굵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5G가 2분기에서 3분기, 4분기로 뒤로 딜레이 됐다는 거지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주가는 이제 6월 달에 이것도 또 뛸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이렇게 되겠죠. 왜? 2차 전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G 이렇게 되겠죠. 5G와 2차 전지가 가면 이 수요를 따라가는 게 뭡니까? 반도체하고 MLCC, PCB까지. 요 섹터가, 이 두 섹터가 가면 이 섹터들은 무조건 뭡니까? 실제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뭡니까? 2차 전지 오르나.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삼성 SDI 오르면 삼성전기 그날 오르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삼성 SDI 한 4% 오르면 삼성전기 한 3% 오르잖아요. 계속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주가 될 건데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2차전지 5G 굉장히 얘기 많이 했고 MLCC PCB는 이 2차전지와 5G를 따라가기 때문에 따라서 실적이 온다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뚝딱이가 딱 떼어나온 게 뭡니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왜냐하면 이 섹터가 지금까지 IT에서 주도 섹터가 나스닥에서 제일 약했는데 이번에 행보 구간을 거친 이후에 2차 상승 구간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제일 강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도 삼성전기에서 반전이 좀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반도체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이 반도체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보면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큰 폭의 셰어를 갖고 있는데 비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대만의 TSMC에 밀려가지고 삼성전자가 굉장히 낮은 점유율에서 최근에 20%좀 올랐고 30% 올라오고 있다 그렇죠. 근데 전체적으로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비메모리 반도체가 훨씬 큽니다. 지금은. 비메모리 반도체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삼성이 뭡니까? 여기에 얼마를 투입합니까? 130조를 투입하잖아요. 메모리 반도체처럼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완전히 시야를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만을 따라잡겠다는 건데 거기 투입되는 돈이 130조.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식 살 때 지금 뭘 사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런 거죠.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는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게 나왔고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는 설계하는 팹리스, 그다음에 생산하는 시스템을 저기 두 개로 나눠보는데 좋을 거라 작년 상반기부터 이만큼 돈을 투입한다, 좋을 거다 했는데 실제 좋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은 주가 탄력이 여기가 큰데 외국인들이 근데 주가 탄력이 여기가 큰데 뭡니까? 입지를 자꾸 이쪽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왜? 삼성이 이렇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반도체 전략에서는 어떻게 들어간다? 메모리 반도체를 한 6으로 갖고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4 정도 들고 가야 되는 시점이 왔다는 거죠. 예전에는 10대 빵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작년에 시스템 바람 붐을 타면서 이쪽으로 많이 갔다가 대통 당했죠.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부터는 이 비율을 한 6대4 정도 들고 갈 정도로 이쪽에 대한 부분은 이제 배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그러면 전체적으로 IT 섹터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뭡니까? 2차전지 5G는 어떻게 되는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될 거고 거기에 MLCC와 PCB는 따라갈 거고 그러면 반도체는 지금 현재 그 부분에서 시스템 반도체라는 부분을 함께 지금 가지고 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시면은 이 IT 섹터에서의 주도주가 형성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시점과 섹터를 예측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예측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지금 현재 증시에서 지금 현재 급락 이후에 급등 이후에 이제 여기 이 구간에서 급락이 나오지 않으면 이후에 직전 고점을 이제 돌파하는 시점으로 봐야 되는데 어느 섹터를 끌고 가야 되느냐 보는 때 오늘 섹터를 몇 가지 보여줬다 그렇죠. 가장 크게는 제약바이오와 IT 섹터를 말씀드렸고 제약바이오에서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바이오 시밀러 맞습니까? 오늘 세트론 헬스케어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급락했지만 그런 부분 그렇게 크게 개의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늘 바이오 시밀러드 코스닥에 있는 종목도 몇 프로 올랐습니까? 대부분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7%, 8%, 9%. 이런 정도 상승했죠. 바이오 시밀러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 바이오 주도주라는 입장을 놓고 봤을 때 바이오 시밀러에서 그러면 세트론 헬스케어 삼성바이오를 포기하고 코스닥 쪽으로 갈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좀 눌러졌다 할 때 바이오 시밀러들을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거고 그 급락 위에 그 종목들을 주도주로 생각해가 좀 길게 가져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지. 그 종목 단기적으로 급락했다고 해서 코스닥으로 간다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IT 섹터들은 섹터별로 굉장히 좀 다르게 가야 되는 거죠. 5G, 2차전지, MLCC, 여기에 반도체. 요거는 꼭 우리가 생각해서 가져가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고 이 종목들이 주가 탄력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죠. 뭐냐면, 뉴딜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상당히 있습니다. 뭐냐면, 이 반등권에서는 좀 가고 있는데, 미국장 급락해도 우리나라 증시 잘 안 밀린다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내려가야 돼서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버티고 있는데 예전에는 미국 증시가 1% 하락하면 우리는 한 2% 하락하고 미국 증시가 2% 하락하면 우리는 3, 4% 하락했는데 요즘에 미국 증시 2% 하락해도 다음날 우리나라 증시 1% 하락 잘 안 한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비정상적이고 이러다가 한번 크게 폭락이 올 것이다. 물론 이제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의 나스닥 종목들이 시장 끌고 가고 있고 그런 종목들이 글로벌 증시에서 앞서 나간다면 IT가 강한 우리 주도 섹터 우리나라에 당연히 유리하겠죠. 거기에 뭡니까? 각국 정부의 누제 정책이 전부 IT 업종 쪽으로 나옵니다. 예전처럼 전통적으로 건설로 가거나 뭐 기간 산업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뭡니까? 전부 IT 산업 쪽으로 누제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이 IT 섹터가 가장 주력 섹터고 가장 좋은 우리나라한테 각국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코로나19와 연관되어 있는 누제 정책들이 대부분 IT 업종을 필두로 해서 선두로 내세우는데 우리나라한테 얼마나 득입니까? 중국이 5G 하면 우리나라 RF HRC 득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의 5G 하면 뭡니까? 이노바이러스 득보지 않습니까? 득보잖아요. 이런 식으로 뭡니까? 각국의 뉴질 정책들이 IT 섹터가 전방에 서 있다면 우리나라 정치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기에 또 뭡니까?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도 제일 잘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데미지도 지금 제일 적게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어우러지면 뭡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강한 게 이상한 건 아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 증시보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가 강한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상한 게 아니고.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가장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 코로나19 재감염과 관련해서 시장이 급락이 와서 다시 전수주가에 밀린다. 그럼 글로벌한 증시가 다 같이 밀리겠지만 만약에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폭락하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라면 만약에 올해 어느 나라 주식을 사겠냐면 저는 무조건 우리나라 주식을 삽니다. 그 부분이 맞지 않을까요? 지금 시장에서 유럽에 가서 주식 사겠습니까? 미국 가서 주식 사겠습니까? 중국 가서 주식 사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올해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지 않는다면 뭡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좋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변함이 없죠. 그러면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에 뭡니까? 당연히 기회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미묘한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가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지금 현재 지난 시즌을 많이 하고도 남을 상승폭이 올 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 개인 투자가들한테는 기회가 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 수급을 좀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시장의 시점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뭐냐면 아직 뭐 IT 섹터에 외국인들이 뭐 오늘 하루 이틀 들어왔다고 해서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게 전부는 아닌데 뭡니까? 일단 꿈틀거리기는 시작했다는 거죠. 꿈틀거리기는. 뭔가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꿈틀거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꿈틀거리는 뭡니까? 우리는 희망이 있잖아요. 절망적인 것보다 뭔가 변화의 기운이 상승 쪽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쪽으로 변화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희망이 이제 싹 트는 시기 아닙니까? 근데 뭡니까? 희망이 지금 싹 트는지 안 싹 트는지도 모르고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 뭡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냥 지나가다가 한 8월, 9월 정도 돼서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증시가 2천을 넘었네? 2천 몇백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바닥권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처럼. 그래서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 계속해서 단기 매매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주도주 언제 시점이 왔을 때 주도주 공략에 대한 시점이 왔다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넘어가면 8월, 9월 가면 그냥 또 시기는 지나가는 겁니다. 기회는 또 지나가는 거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우리 증시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어느 쪽으로 우리가 공략해 들어가야 되는지 그럼 그 공략에 들어간 섹터를 어디로 잡을 건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 방송을 보시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좀 오늘 말씀드리고 자 이번 주에 증시 키워드는 바로 주도주가 꿈틀거리면 희망이 싹 튼다. 이걸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도주가 꿈틀거리면 희망이 싹 튼다라고 한 줄 정리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1시간 동안 열심히 강의해 주신 저희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오늘 해주셨던 이런 이야기부터 또 위원님께서 종목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최대한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부인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이어서 배트맨 2부도 진행되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